2008년 9월 미국 캘리포니아 깊은 밤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불이 거의 꺼진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컴퓨터 모니터에서는 끝없이 숫자가 내려가고 있었고 책상 위에는 수십 장의 보고서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전화기는 하루 종일 울렸지만 반가운 소식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직원들은 불안해했고 투자자들은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신문은 이렇게 쓰고 있었죠. 일론 머스크는 끝났다. 당시 그의 나이는 37. 세상은 그를 천재 사업가가 아니라 무모한 몽상가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만든 우주 로켓은 3번 연속 폭발했습니다. 수백억 원이 하늘에서 잿더미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죠. 민간 기업이 무슨 우주를 가겠다는 거야.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어.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또 하나의 꿈을 걸었던 자동차 회사 역시 파산 직전이었죠. 직원들에게 줄 월급도 부족했고 투자금은 거의 바닥났습니다. 두 회사를 동시에 살릴 돈은 없었어요. 평생 모은 재산도 인터넷 기업을 팔아 번 돈도 거의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한 번의 기회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일론 머스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성공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덧붙였죠. 그래도 해야 합니다. 그는 실패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실패를 너무 많이 겪어서 실패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운 사람이었죠.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가 이런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며칠 뒤 4번째 로켓이 발사대 위에 세워집니다. 이번에도 실패한다면 스페이스X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었습니다. 테슬라도 함께 무너질 가능성이 컸어요. 그리고 세상은 일론 머스크라는 이름을 실패한 사업가로 기억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4번째 도전이 인류의 우주 산업을 완전히 바꾸고 전기차의 역사를 다시 쓰며 한 사람의 인생뿐 아니라 한 시대의 방향까지 바꾸게 될 줄을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처음부터 특별했던 것은 아니에요. 놀랍게도 그는 어린 시절 학교에서 친구 하나 없는 외로운 소년이었습니다. 매일 책 속으로 숨어들던 아이, 운동도 잘 하지 못했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법도 몰랐던 아이, 그리고 어느 날 그 아이는 죽을 뻔한 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사업가가 아니라 상처 많던 한 소년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 사람으로 성장했는지를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불가능하다는 세상의 말을 어떻게 자신의 인생으로 뒤집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71년 2월 남아프리카 공화국 프리토리아. 한 남자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일론 머스크. 당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지금과는 많이 달랐어요. 인종차별 정책인 아파르트 헤이트가 유지되던 시대였고 사회 전체가 긴장과 갈등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일론에게 세상은 그런 정치보다도 자신의 집안이 더 어려운 공간이었어요. 그의 아버지 에롤 머스크는 뛰어난 기술자이자 사업가였습니다. 머리가 비상했고 능력도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람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가족에게는 매우 엄격하고 감정적으로 상처를 주는 사람이었죠. 일론은 훗날 아버지와의 관계를 돌아보며 매우 힘들었던 기억을 여러 차례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집안에서는 마음 편히 기댈 곳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였을까요? 소녀는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밖에서 뛰어놀 때 일론은 방 한 구석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동화책이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과학책을 읽기 시작했고 우주, 로켓, 컴퓨터, 물리학, 철학, 판타지 소설까지 읽을 수 있는 책이라면 무엇이든 읽었습니다. 어머니 메이 머스크는 훗날 이렇게 회상했어요. 일론은 책을 읽기 시작하면 주변에서 아무리 불러도 듣지 못할 정도였어요. 실제로 가족들은 일론이 말을 듣지 못하는 줄 알고
병원에서 청력 검사를 받게 한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귀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책 속 세상에 너무 깊이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루에도 몇 시간씩, 어떤 날은 10시간이 넘도록 소녀는 현실보다 책 속 우주를 더 자주 여행했습니다. 그가 가장 좋아했던 것은 공상과학 소설이었어요. 인류가 다른 행성으로 떠나고 우주를 탐험하며 새로운 문명을 만드는 이야기. 대부분의 아이들에게 그것은 상상이었지만 일론에게는 달랐습니다. 그는 언젠가 정말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누군가는 만화책을 읽으며 하루를 보냈고 누군가는 운동장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일론은 책장을 넘길 때마다 자신의 미래를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는 훗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책을 읽으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책을 통해 질문하는 법을 배웠죠. 하지만 현실은 책 속 이야기처럼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학교에 가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친구들의 웃음이 아니라 차가운 시선과 조롱이었습니다. 말수가 적었습니다. 운동도 잘 하지 못했죠. 혼자 책만 읽는 아이, 친구들 눈에는 그저 이상한 아이였어요. 그리고 그 다름은 곧 공격의 이유가 됩니다. 소년이 세상을 바꾸는 상상을 하고 있을 때 세상은 그 소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머지않아 그는 평생 잊지 못할 폭력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날 이후 소년의 삶은 다시 한번 크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린 일론에게 학교는 배우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버텨야 하는 곳이었죠. 친구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쉬는 시간에도 혼자 책을 읽었고 축구보다 컴퓨터를 좋아했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엉뚱한 질문을 했고 관심 있는 것이 생기면 주변이 보이지 않을 만큼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런 일론을 이상하게 바라봤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놀림은 괴롭힘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장난이었어요. 가방을 숨기고 밀치고 별명을 부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폭력은 점점 심해졌죠. 쉬는 시간이 되면 일론은 긴장했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생길까? 누가 뒤에서 밀지는 않을까? 어린 소년에게 학교는 두려움이 먼저 떠오르는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평소보다 더 심했어요. 몇몇 아이들이 일론을 둘러쌌습니다. 밀치기 시작했죠.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일론은 제대로 저항하지도 못했습니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폭력은 멈추지 않았어요. 한 아이가 쓰러져 있는 일론의 머리를 힘껏 걷어찼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폭행에 가담했어요. 의식을 잃을 때까지 맞았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간 일론은 한동안 정상적으로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훗날 그는 이 사건을 떠올리며 그 시절은 정말 견디기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몸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며 아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상처는 훨씬 오래 남았습니다. 사람을 쉽게 믿지 못했고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편해졌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시간을 불행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가장 외로울 때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 짧은 생각이 어린 일론의 삶에도 스며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다시 책을 펼쳤어요. 그리고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세상은 자신을 밀어냈지만 컴퓨터는 달랐습니다. 입력한 만큼 움직였고 배운 만큼 답을 주었습니다. 12살이 되던 해 일론은 프로그래밍을 혼자 익히기 시작합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학원에 다닌 것도 아니었죠. 두꺼운 컴퓨터 책을 읽으며 한 줄씩 따라 했습니다. 며칠 밤을 새운 끝에 작은 우주 슈팅 게임 하나를 완성합니다. 게임의 이름은 블래스터였어요. 단순한 게임이었지만 한 잡지사에 프로그램 소스를 판매해 약 $500를 받게 됩니다. 12살 소년이 자신의 아이디어로 처음 돈을 번 순간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며 역시 천재였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그는 특별해서 컴퓨터를 붙잡은 것이 아니라 컴퓨터가 유일하게 자신을 거절하지 않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더 깊이 파고들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바로 그 작은 선택이 훗날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어린 일론에게는 아직 더 큰 결심이 하나 남아 있었어요. 그는 점점 확신하게 됩니다. 나는 이곳을 떠나야 한다. 그 결심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일론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생각이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나는 이곳에 계속 있어서는 안 된다. 그가 살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아름다운 자연을 가진 나라였지만 젊은 일론에게는 꿈을 펼칠 수 있는 곳처럼 보이지 않았죠. 무엇보다도 그는 어려서부터 미국을 동경했습니다. 미국은 단순히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새로운 기술이 태어나고 새로운 기업이 만들어지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는 그런 세상을 책으로 먼저 만났습니다. SF 소설을 읽으며 상상했던 미래, 우주를 탐험하는 사람들, 새로운 문명을 만드는 이야기,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언제나 미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람은 결국 자신이 오래 바라본 방향으로 조금씩 걸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론도 그랬죠. 머릿속으로만 꿈꾸던 세상을 이제는 직접 만나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어요. 당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백인 남성에게 의무군 복무가 있었습니다. 일론은 군인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누군가를 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보다 새로운 것을 만드는 삶을 원했죠. 결국 그는 큰 결심을 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떠나기로. 아직 20살도 되지 않은 청년이었어요. 가족과도 떨어져야 했고 앞으로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알 수 없었죠. 그럼에도 그는 떠났습니다. 먼저 어머니의 고향인 캐나다로 향했죠. 그리고 그곳에서 시민권을 얻으면 언젠가는 미국으로 갈 수 있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화처럼 모든 일이 순조롭지는 않았어요. 캐나다에 도착한 그는 아는 사람도 거의 없었고 돈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친척집을 전전하기도 했고 농장에서 일을 하기도 했죠. 곡물 자루를 옮기고 창고를 청소하고 보일러실에서 먼지를 뒤집었으며 일했습니다. 때로는 하루 종일 육체 노동을 하고도 겨우 생활비를 마련하는 날도 있었죠. 참 흥미롭습니다. 지금은 세상을 대표하는 혁신가로 불리지만 그때의 일론은 그저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으려 애쓰는 평범한 청년이었죠. 많은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의 현재만 봅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화려한 무대 뒤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시간이 꼭 있더라고요. 일론 역시 그 시간을 묵묵히 지나고 있었습니다. 캐나다에서의 생활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그에게 아주 중요한 선물을 하나 남겨줍니다. 바로 더 넓은 세상이었습니다. 이제 그의 시선은 캐나다를 넘어 실리콘밸리가 있는 미국을 향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머지않아 그는 인생을 바꾸는 또 하나의 선택을 하게 되죠.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 그곳에서 일론 머스크라는 이름은 조금씩 세상 밖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1995년 미국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는 지금처럼 화려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모여있는 혁신의 상징이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인터넷은 아직 낯선 기술이었죠. 사람들은 신문을 읽었고 지도를 펼쳐 길을 찾았습니다. 은행 업무도 직접 창구를 찾아가야 했죠. 인터넷으로 세상이 바뀔 것이다. 이 말을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24살의 일론 머스크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미 미래를 보고 있었죠. 앞으로는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연결될 것이다. 그 확신 하나만 가지고 동생 킴벌 머스크와 함께 작은 회사를 세웁니다. 회사 이름은 집2. 지금으로 말하면 인터넷 지도와 지역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넉넉지 않았죠. 투자자는 없었어요. 사무실도 넉넉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밤에는 사무실 바닥에서 잠을 잤습니다. 샤워는 근처 YMCA에서 해결했고 아침이 되면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런 생활이 몇 달이 아니라 거의 매일 반복됐죠. 그런데도 신기한 건 일론은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재미있었다고 회상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이 대목이 참 인상 깊었어요. 사람은 힘든 일을 해서 지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없는 일을 오래 할 때 더 지치는 것 같더라고요. 일론에게 그 작은 사무실은 세상에서 가장 힘든 공간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가슴 뛰는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흐르던 어느 날 작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한 투자 회사가 집2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죠. 첫 투자를 받게 되면서 회사는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직원도 늘었고 신문사들도 하나 둘 서비스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비웃던 아이디어가 조금씩 현실이 되고 있었죠. 하지만 회사가 커질수록 일론과 투자자들의 생각은 점점 달라졌습니다. 투자자들은 안정적으로 회사를 키우고 싶어 했고 일론은 더 빠르게, 더 크게 성장시키고 싶어 했죠. 결국 이사회는 CEO를 교체하기로 결정합니다. 창업자인 일론은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경영권을 잃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이때부터 일론 머스크의 인생에는 이상할 만큼 같은 일이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회사를 만들고 성공시키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밀려나는 것. 하지만 그때의 일론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첫 번째 경험이 훗날 애플에서 쫓겨난 스티브 잡스처럼 자신의 인생을 더 크게 바꾸는 연습이 되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얼마 후 그는 집2를 매각하며 인생 처음으로 거대한 돈을 손에 쥐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라면 여기서 편안한 삶을 선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일론은 달랐죠.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또 다른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돈도 인터넷으로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은 훗날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흔들게 되는 또 하나의 도전으로 이어집니다. 1999년 실리콘밸리는 조금씩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죠. 집2는 성공적으로 매각됐고 27살의 일론 머스크는 인생 처음으로 거액의 돈을 손에 쥐게 됩니다. 2천만 달러가 넘는 돈, 평생 일해도 만져보기 힘든 금액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제 편하게 살아도 된다고 했죠. 좋은 집을 사고 비싼 차를 사고 남은 인생을 즐겨도 충분하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일론은 조금 달랐습니다. 돈이 생기자 쉬고 싶은 것이 아니라 더 큰 일이 하고 싶어졌죠. 그는 은행을 바라봤습니다. 당시만 해도 인터넷으로 돈을 보낸다는 건 낯선 이야기였죠. 은행에 가려면 번호표를 뽑고 창구 앞에서 오래 기다려야 했습니다. 송금 하나에도 시간이 걸렸고 해외로 돈을 보내는 일은 더 복잡했어요. 일론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돈은 아직도 이렇게 움직일까? 인터넷으로 모든 것이 연결된다면 돈도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사람들은 또 웃었어요. 은행을 바꾸겠다고? 그건 불가능해.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가능하다는 말은 일론을 멈추게 하지는 못했죠. 오히려 그런 말을 들을수록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새로운 회사를 세웁니다. 이름은 X.com. 인터넷 은행을 만들겠다는 당시로서는 너무 앞선 발상이었습니다. 회사 문을 연 첫날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어요. 사무실에는 피자 상자가 쌓여 있었고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컴퓨터 모니터에는 끝없이 수정해야 할 코드가 떠 있었죠. 직원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간 뒤에도 사무실 불은 꺼지지 않았어요. 일론은 모니터 앞에 앉아 새벽이 오는 줄도 모르고 일했습니다. 잠깐 눈을 붙였다가 다시 일어나 회의를 하고 코드를 확인하고 제품을 수정했습니다. 하루가 아니라 거의 매일 그런 생활이 이어졌죠. 저는 이 장면을 참 좋아합니다. 살아보면 사람은 정말 좋아하는 일을 만났을 때 시간을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일론에게는 돈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일이 그런 일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회사가 커질수록 또다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경영진 사이에서 의견이 갈렸고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갈등도 커져갔습니다. 결국 X.com은 또 다른 인터넷 금융회사인 컴피니티와 함께 합병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서비스 이름도 하나로 바뀌게 되죠. 바로 페이팔. 오늘날 전 세계 수억 명이 사용하는 그 페이팔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회사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던 그때였습니다. 일론은 또다시 자신이 만든 회사의 CEO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참 이상하죠. 첫 번째 회사에서도 그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군가는 여기서 좌절했을 것입니다. 나는 경영자가 될 자격이 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일로는 달랐습니다. 회사를 잃었다고 꿈까지 잃지는 않았죠. 오히려 그는 훨씬 더 황당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인터넷 회사를 만드는데도 실패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화성에 가겠다고 말하기 시작했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이번에는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은행도 아니고 이제는 우주라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황당해 보이던 꿈이 앞으로 수많은 실패와 절망을 지나 인류의 우주 산업을 다시 쓰게 될 줄은 말이죠. 2001년 일론 머스크는 조금 이상한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인류는 왜 아직도 화성에 가지 못했을까? 당시만 해도 우주 개발은 정부만 하는 일이었어요. 나사, 러시아, 거대한 국가들만 할 수 있는 일. 민간 기업이 로켓을 만든다는 건 거의 농담처럼 들리던 시대였죠. 하지만 일론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인간이 여러 행성에서 살아야 한다. 그 생각은 어린 시절 읽었던 공상과학 소설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상상이 아니라 현실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는 먼저 작은 프로젝트를 준비합니다. 이름은 마스 오아시스. 화성에 작은 온실을 보내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보여주자는 계획이었죠. 사람들에게 다시 우주에 대한 꿈을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로켓이었어요. 로켓을 사야 했죠. 일론은 러시아로 향합니다. 낡은 회의실, 긴 테이블, 맞은편에는 러시아 로켓 회사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일론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로켓을 사고 싶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안에 웃음이 번졌죠. 당신이? 미국 인터넷 사업가가 로켓을 산다고?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협상은 시작도 하기 전에 분위기가 무너졌습니다. 러시아 측은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불렀고 일론은 끝까지 설득하려 했지만 결국 협상은 결렬됩니다.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오는 길, 기내는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구름만 흘러가고 있었죠. 보통 사람이라면 역시 무리였어.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일론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시작했죠. 알루미늄, 티타늄, 구리, 전자장비. 로켓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재료비를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계산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됐죠. 그러다 문득 그는 이상한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왜 이렇게 비싸지? 로켓의 원재료 가격은 생각보다 훨씬 저렴했습니다. 그런데 완성된 로켓은 수십 배, 어떤 것은 수백 배 가까이 비쌌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덮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만들면 되잖아. 참 놀라운 발상이죠. 사람들은 로켓을 사려고 했습니다. 일론은 로켓 회사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2002년 그는 스페이스X를 창업합니다. 주변에서는 또 한 번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동차도 아니고 인터넷도 아니고 이번에는 로켓이라니. 언론은 무모하다고 했고 전문가들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우주업계에서도 민간 기업이 로켓을 만든다는 발상 자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론은 이번에도 남들이 안 된다고 하는 일에 인생을 걸기로 합니다. 그는 페이팔 매각으로 얻은 돈 가운데 엄청난 금액을 스페이스X에 투자하기 시작했죠. 주변 사람들은 말렸습니다. 그 돈이면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어. 왜 전 재산을 걸려고 해? 하지만 그는 이미 결심을 끝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참 좋아해요. 살아보면 사람은 돈이 많아서 큰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큰 꿈이 있기 때문에 돈을 쓰는 사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론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결심은 곧 상상하지 못했던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수많은 실패, 끝없는 폭발, 그리고 파산 직전까지 몰리게 되는 2008년. 사람들은 그때부터 정말로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죠. 이제는 끝났다. 2006년 3월 태평양 한가운데 작은 섬 하나가 있습니다. 화절린 환초. 사람들이 휴양지로 떠올리는 그 바다에서 조용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죠. 발사대 위에는 스페이스X가 처음으로 만든 로켓 펠컨 1이 서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직원들이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습니다. 몇 년 동안 잠을 줄여가며 만들었던 로켓, 오늘 처음으로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는 날이었어요.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10, 9, 8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죠. 직원들은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일론도 말이 없었습니다. 양손을 모은 채 발사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 2, 1 굉음과 함께 펠컨 1이 천천히 솟아오르기 시작했어요. 순간 관제실 여기저기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올라간다. 성공이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발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엔진 뒤쪽에서 이상이 발생합니다. 화면 속 로켓이 조금씩 자세를 잃기 시작했죠. 그리고 거대한 불꽃과 함께 로켓은 그대로 추락해 버립니다. 관제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박수를 치던 사람들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누군가는 바닥만 바라봤고 누군가는 모니터를 끄지 못한 채 그대로 서 있었죠. 몇 년의 시간이 몇 초 만에 사라졌습니다.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역시 민간 기업의 우주 개발은 무리였다. 머스크의 호황된 꿈. 사람들은 다시 웃었습니다. 하지만 일론은 직원들을 모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배운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만들기 시작했죠. 1년 뒤 두 번째 발사. 이번에는 더 잘 될 거라 믿었습니다. 문제점을 모두 고쳤고 직원들도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또 한 번 같은 선택을 합니다. 두 번째 로켓도 끝내 우주에 닿지 못했습니다. 또 실패였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비웃음을 넘어 확신하기 시작했어요. 역시 안 되는 일이었어. 직원들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회사를 그만두라고 말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죠. 그런데도 일론은 또 말합니다. 한 번 더. 그리고 2008년 세 번째 발사.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이었어요. 회사에 남은 돈도 거의 없었습니다. 실패하면 스페이스X는 문을 닫아야 했죠. 테슬라도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일론은 거의 모든 재산을 이미 회사에 투자한 상태였어요. 직원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죠. 발사 당일 누구 하나 웃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긴장한 얼굴로 로켓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발사. 이번에는 잘 올라갔습니다. 일단 분리도 성공. 직원들 얼굴에 미소가 조금씩 번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몇 초 뒤 화면이 흔들립니다. 2단 로켓이 제대로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로켓은 추락합니다. 세 번째 실패였습니다. 관제실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의자를 밀고 밖으로 나갔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인 채 울었습니다. 몇 년 동안 함께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도 이 실패는 너무 컸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참 마음에 남습니다. 살아보면 세 번째 실패쯤 되면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실패가 아니라 그 다음 선택이었습니다. 발사가 끝난 그날 직원들은 하나 둘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일론이 조용히 입을 엽니다. 우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했죠. 네 번째 로켓을 만들겠습니다. 순간 직원들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믿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돈도 없었어요. 시간도 없었죠. 성공할 가능성도 높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미 다음 로켓을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네 번째 발사가 스페이스X뿐 아니라 일론 머스크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될 줄은 말이죠. 2008년 9월 화절린 환초, 바다는 여전히 잔잔했습니다. 하지만 발사대 주변의 공기는 이전과는 전혀 달랐죠. 세 번이나 실패했습니다. 이번에도 실패하면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회사도, 직원들의 꿈도,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마지막 희망도. 발사대 위에는 네 번째 펠컨 1이 서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전 로켓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알고 있었죠. 저 안에는 지난 실패에서 배운 모든 것이 담겨 있다는 것을. 볼트 하나, 배선 하나, 프로그램 한 줄까지 수천 번의 수정 끝에 다시 만들어진 로켓이었습니다. 관제실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큰 소리로 이야기하지 않았죠. 괜한 기대를 하면 또 상처받을까봐. 직원들은 조용히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일론도 말이 없었어요.
3번의 실패를 겪고 나니 오히려 더 담담해진 표정이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10, 9. 숫자가 하나씩 줄어들 때마다 누군가는 두 손을 모았고 누군가는 눈을 감았습니다. 3, 2, 1. 거대한 굉음과 함께 펠컨 1이 다시 하늘을 향해 솟아올랐습니다. 이번에도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이륙 성공. 직원들은 아직 박수치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이 실패해봤기 때문이죠. 몇 초가 지나고 일단 분리 성공. 관제실 안에서 작게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은 모니터 한 곳에만 꽂혀 있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긴장은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관제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궤도 진입 성공. 잠시, 정말 잠시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믿기지 않았던 거죠. 몇 초 뒤 누군가 한 사람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박수는 순식간에 관제실 전체로 번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울음을 참지 못하는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의 실패와 좌절이 그 한순간에 터져 나왔던 겁니다. 일론은 크게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어요. 그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다가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아주었죠. 참 흥미롭죠. 기적은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도 보지 않는 실패들이 조용히 쌓여 만들어지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하지만 기적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발사 성공 이틀 뒤 스페이스 X에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상대는 나사였습니다. 나사는 스페이스 X와 16억 달러 규모의 보급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발표합니다. 회사는 살아났습니다. 직원들도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파산 직전이던 스페이스 X는 단숨에 세계가 주목하는 우주 기업이 되었죠. 하지만 그해 일론 머스크에게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테슬라였어요. 스페이스 X가 살아난 그 순간에도 테슬라는 여전히 무너지고 있었죠. 세상은 아직 일론 머스크에게 완전히 웃어주지 않았습니다. 2008년 겨울 스페이스 X는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의 삶은 아직도 흔들리고 있었어요. 테슬라는 여전히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죠. 직원들의 월급을 걱정해야 했고 투자자는 쉽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어쩌면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번 성공하면 그 성공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론은 또다시 더 어려운 길을 선택했죠. 전기차, 우주, 태양광, 인공지능, 사람들이 무모하다고 말하는 일들만 계속 시작했습니다. 실패도 많았습니다. 로켓은 또 폭발했고 자동차는 생산이 늦어졌고 언론은 수없이 그의 실패를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신기한 건 그는 한 번도 꿈의 크기를 줄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흘렀어요. 사람들이 비웃던 작은 우주 회사는 국제 우주 정거장으로 화물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민간 기업 최초로 우주인을 우주로 보내는 회사가 되었죠. 사람들이 장난감이라고 했던 전기차는 세상 자동차 산업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세상은 그에게 세계 최고의 부자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장면이 가장 인상 깊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더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습니다. 소년 시절 친구 하나 없이 책을 읽던 아이, 학교에서 맞고 돌아와 혼자 컴퓨터를 켜던 그 아이, 사무실 바닥에서 잠을 자며 회사를 만들던 청년, 3번의 폭발 앞에서도 한 번만 더 라고 말했던 한 사람. 저는 지금의 일론 머스크보다 그때의 일론 머스크가 더 기억에 남습니다. 살아보면 참 그렇더라고요. 사람을 바꾸는 것은 한 번의 성공이 아니라 수없이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을 어떻게 지나왔느냐인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를 특별하게 만든 것은 천재성만은 아니었어요. 남들이 끝이라고 말하는 곳에서 혼자 다시 시작했던 용기,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성공한 기업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끝없이 도전하는 한 인간의 이야기로 오래 기억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한 장면이 계속 떠올랐어요. 2008년 3번째 로켓이 실패했을 때 직원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그런데 일론은 이미 4번째 로켓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은 엄청난 재능이 아니라
남들이 끝이라고 말한 바로 그날, 다음 걸음을 생각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계 최고의 부자를 읽은 것이 아니라 한 소년의 꿈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게 되었는지를 함께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론 머스크는 또 다른 불가능에 도전하고 있으니까요. 김 작가였습니다.